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능이 손에 익어도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기능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PPT 디자인은 그림, 도형, 텍스트, 차트 등 다양한 개체를 조합하고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재료가 많아지고 표현의 욕심이 커지다 보면 자칫 슬라이드가 번잡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더하고 뺄지, 어디에 배열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슬라이드에 개체들을 구겨 넣는데 급급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손댈수록 못생긴 PPT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뛰어난 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손쉽게 감각적인 디자인을 해냅니다. 하지만 설령 내게 디자인 감각이 없다 해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감각이 부족하다면 공식을 익히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독성 높은 PPT는 4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원리를 예시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4가지 원리를 염두에 두며 공식처럼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이 4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더 빠르게 몸에 익을 겁니다. 먼저 정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배치할 때 같은 선, 즉 라인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체들이 제멋대로 삐뚤빼뚤 놓여 있으면 디자인이 채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희가 안내선 설정이라는 것을 배울 때 보셨을 겁니다. 가상의 선 위에 일관성 있게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시작하는 지점에 맞춰 왼쪽 정렬, 개체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배열 등 선을 고려해 개체의 위치를 세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원리는 그룹화의 원리입니다. 위치와 연결을 통해 정보 그룹별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즉 연관된 정보와 메시지를 한 덩어리로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근접해 있거나 색상이나 모양이 같은 경우 또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 개체를 하나의 정보 그룹으로 인지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청중이나 독자가 인식하기 좋은 크기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각 개체 그룹에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요. 예시를 보시면 6개의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보는 이는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 상자를 2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봅니다. 왜냐하면 3개씩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으로 상위 텍스트 상자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따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걸 드래그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상자가 우열을 암시하는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덩어리를 3개로 나눠서 인지하게 됩니다. 각 개체의 위치나 근접한 정도가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선을 통해서 바깥의 정보와 안의 정보가 또한 구분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의 모양이나 서식 그리고 위치를 통해 정보를 그룹화해주는 이 그룹화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일감의 원리입니다. 같은 성격의 개체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통일감의 원리는 규칙적이고 일관된 서식을 적용하여 개체의 성격을 구분해주는 것입니다. 개체 디자인의 통일감은 독자로 하여금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인지하게 해줍니다.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 놓인 텍스트는 슬라이드 제목, 핑크색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본문을 작성 등등 이런 식으로 서식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순간 정보 해석에 들이는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통일감의 원리는 정보 전달력이 높일 뿐더러 PPT 작성자가 디자인에 대해 고민해야 할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문서 디자인의 규칙을 세팅하면 개체 성격에 맞춰 해당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A1과 A2는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 별개의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적용된 서식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이 두 정보 덩어리는 서로 별개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A1과 A2와는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히 A1, A2를 같은 성격의 한 묶음 그리고 B는 성격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차별화의 원리입니다. 다름을 통해 강조하라는 것이죠. 차별화의 원리란 강조할 부분만 다른 개체와 특성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두어 주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시 슬라이드에서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기획자가 보여주고 싶은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영역에만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PPT를 디자인할 때 작성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이나 특별한 의도를 담은 부분만 모양, 색상, 선 두께 등을 달리하여 주목도를 높여야 됩니다. 강조하려는 영역만 선명하게 차별화될 때 진정한 강조가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차별화를 활용한 강조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격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4가지 디자인 원리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디자인에도 적용해보시고 주위의 디자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관찰은 매우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특히 내가 그 관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때는 더욱 효과적이죠. 이번 영상에서 같이 배운 4가지 원리는 관찰 학습을 도와줄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원리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